최근 유가 움직임이 45달러 선을 저점으로 해서 48에서 50달러 선을 박스권을 형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50달러 이상을 넘어설 수 있을지 향후 유가 흐름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들어서 이제 그 국제 유가 여러 가지 의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제 유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 달러화.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유가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유가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수요와 공급. 수요는 점진적인 상승 나타나고 있지만 공급은 계단적인 변화, 계단의 하락이랄지 계단적인 상승이랄지 이런 변화들이 소위 말하는 재고량의 조절을 가지고 이 부분을 사실상 완급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더 나아가서는 또 이런 부분도 있죠. 경기 상황들 그리고 통화 정책에 따른 국제 유가의 변화 가능성도 분명히 영향 변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부분. 한번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달러화의 약세 기조가 조금은 좀 나타나고 있죠. 93포인트. 옛날에 전에 이제 그 104포인트까지 올라갔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 104포인트까지 올라갔던 달러 인덱스 자체가 지금 이제 94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은 유로화가 그만큼 상대적인 강세를 많이 보여왔고, 이에 따라서 달러화의 상대적인 약세가 많이 보여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제 유가에 영향을 상당 부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여기에 실질적으로 수요와 공급 쪽을 지금 오펙 회의, 여러 차례 오펙 회의들을 통해서 뭐 생산량을 감소하겠다라든지 생산량을 계속 지금 현재 감산 합의를 뭐 도출한다든지 감산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합의 도출 뭐 얘기들 많이 들어오셨었죠. 근데 지금 올 10월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원유 시장에 사실상 큰 이벤트 두 가지가 지금 예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역시 마음속에 좀 담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가장 큰 것, 베네수엘라의 국영석유 회사입니다. 이 국영석유 35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한 것이 만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이게 10월 만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환매 내지는 갚지 못하게 된다면 채무 불이행, 소위 말하는 디폴트 리스크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생산 중단으로 빠지게 될 것이고, 생산 중단은 원유 공급량의 감소를 만들어내면서 결국 국제 유가의 상승을 야기시킬 수 있는 촉발제 역할이 될 수 있다는 부분 한 가지. 두 번째, 지난 8월 초였죠. 이란에서 핵미사일 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가 그다지 편안하지는 않다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미국으로부터 이란에 대한 엠바고가 해제된 지 한 3년 정도가 지났죠. 근데 이 부분이 다시금 뭐 100%의 제재의 가능성은 없지만 일단 압박의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이란의 경제 엠바고 해제가 다시금 엠바고 상황으로 다시금 제재 수위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들이 수출할 수 있는 원유량 그 자체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국제 원유 공급 시장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전개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국제유가가 과연 50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여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로존에서의 테이퍼링 이슈, 미국 FOMC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조건 자체가 물가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근데 물가 상승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근거는 결국은 국제유가의 방향성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보시면서요. 국제유가의 방향성과 글로벌 통화정책의 방향성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